탑픽인 이슈 한국 AI 투자센터 홍희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세 번째 탑픽부터 공개합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이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라는 기업. 이 갑상선 암병증 이 신약을 이제 임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단이 된 관련 뉴스인데요.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을 좀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올바이오팜의 신약 파트너사 이제 이뮤노반트 쪽에서 임상이 좀 중단이 됐다. 지금 보니까 HL161이라는 이제 코드명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갑상선 암병증 관련 지금 신약이거든요. 갑상선 암병증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생소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보시면은 네. 우리가 뭐 갑상선 관련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암병증 같은 경우는 갑상선 질환 이제 치료제죠. 그렇죠. 기능 이상이 생기면서 약간 그쵸? 눈이 좀 튀어나오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는 네, 병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신약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임상이 지금 중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온난 항체 용액성 빈혈. 네. 그러니까 지금 용어 설명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네. 제약바이오 쪽이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봐도, 그러니까 저희 같은 뭐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사실상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어떤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이게 이런 기술이지라고 이야기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 투자라는 게 그게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장중에 이제 하한가까지 갔던 종목이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지금 수치가 좀 올라갔다. LDL 수치도 좀 상승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하한가를 가긴 했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하한가까지는 아직은 도달하지 않은 모습이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임상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을 안 봐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백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작년 9월 달에 코로나 백신 임상 과정 중에 중단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임상이 다시 재개가 되고 여기서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좀 예측은 좀 어렵다. 근데 이제 하나 긍정적인 거는 오늘 뭐 대량의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네. 양봉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한가까지 도달해서 잠궈준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흐름은 그나마 좀 나은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 현재는 2만 원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점진적으로 뭔가 이제 악재가 나올 만한 이슈가 좀 해소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춘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말씀 중에 용어들이 다 어려운데 그쵸. LDL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건강 검진해 보면 그 콜레스테롤 수치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하고 HDL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얘기하면서 이 LDL 수치는 높으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임상이 조금 지금 중단된 그런 상황인데 역시 지금 주가 상황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20% 이상 그쵸? 지금 하락한 모습 24,85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뭐 매매 전략 가지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요거를 이제 오늘 양봉이라고 덥석 매수하는 전략보다는요. 네. 일단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진 건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상장 주식 수가 5천만 주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오늘 거래량을 보니까 1,500만 주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팔지만 누군가는 저점에서 들어가고 있는 건 그렇죠? 분명히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하한가에 도달하지 않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지금 바로 지금 들어가시는 전략은 리스크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이 다시 개발, 그러니까 임상이 다시 재개가 된다.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된다면 기대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더 여기서 바닥을 잡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2만 원이 훼손되지 않으면 왜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더 하락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조금 보유하면서 흐름을 좀 관찰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탑픽인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1월 달, 지난달 같은 경우에 주식 채권에 60조가 지금 순유입됐다라는 관련 뉴스입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던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는 이제 그 국가들도 굉장히 좀 많았고, 네.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좀 선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머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대만, 우리나라, 그 다음에 지금 뭐 베트남 이런 국가들 네, 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 지수가 있고 이머징 지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진국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유럽 지역, 일본, 미국 이런 지역이 이제 선진 지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데 말고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 규모가 60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덕분에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보실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박스피 과정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지속적으로 길게 있어 왔죠. 한 10년 가까이 박스피를 좀 진행이 됐었던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MSCI 이머징 지수에 좀 편입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선진 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국내 증시가 박스피였던 이유, 그러니까 이머징 쪽으로 자금 유입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조금 영향을 끼친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머징 증시가 많이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즉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여기서 가장 먼저 상승 탄력이 좋은,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이 좋을 수 있는 게 이머징 증시다라는 게 지금 어찌 보면 이 뉴스로 또 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즉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좋았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제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짜시는 데 있어서도 네. 이머징 쪽으로 저는 좀 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것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좀 기사거리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원달러 환율 1114원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지금 달러 약세 상황이 네.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달러 약세, 원화 강세, 네. 뭐 위안화 강세, 그렇다면 이제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최대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 대상의 어떤 환율이 강할 경우에는 주가 상승 플러스 환차 이익을 같이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위안화 환율과 우리나라 환율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그럼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선 빨리 팔고 나갈 이유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는 환차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아직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 좀 추천하시고 매매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YN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리스크를 떠안는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안정적인 매매를 할 거냐. 그러니까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급등하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 매수하는 부분도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아니면 계단식으로 지루하지만 나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YN텍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인데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심은 저는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라는 건 결국 이제 쓰레기죠. 그러니까 쓰레기에 대한 처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굉장히 조금 문제거리가 될 만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폐기물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30에서 40% 고마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는 어디에도 이런 마진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 없는데 그만큼 우리 산업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필요한 산업이 폐기물 산업이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물 사업, 그러니까 소각이 있고 매립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운 산업, 탱커선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골프장, 그다음에 이제 레미콘 제조 이런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지금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도 200억 정도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좀 증설했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이런 어떤 효과들이 더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네. 높다. 이제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매매 전략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원고상에 지금 현재 15,000원에서 14,500원을 매수 가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현재 가격은 15,600원이에요. 네. 단 요 가격에 그러면 매수해도 되냐 안 되냐? 네. 매수를 해도 됩니다. 단 중요한 건 비중을 조금 적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신고가를 막
만든 종목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15,000원에서 14,500원이 매수가지만 1차적으로 지금 가격도 괜찮다. 단 이 가격대로 밀리게 되면 그때 이제 2차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치는 18,500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2,500원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신고가기 때문에 갈 자리까지 계속 가는 어떤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하지만 않으면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탑픽 첫 번째 공개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종목과 함께 매매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 오늘 뉴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중요한 거는 회사 쪽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 그렇죠. 하지만 언론에서는 기대감이 있다. 주가도 올라가니까 이거 확정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이럴 때가 굉장히 조금 곤욕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더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치 그냥 OX 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카가 지금 기아차 쪽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매수 관점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분들은 건드리지 말자. 이제 이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은 굉장히 좀 좋게 좋게 나왔습니다. 네. 실적 대비 봐도 주가는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1선까지는 좀 열어주시는 전략이고 일단은 추격하실 분들은 현재 10만 원 이하에서는 일단은 조금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로서는 7만 원 훼손되지 않는다면 신고가를 좀 즐겨봄직한 지금 종목이 아닌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탑픽 이슈 한국 AI 투자센터의 홍희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